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2019년 5월 22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약간 호재성 발언이 있었나요? 약간 그런 발언이 있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오늘 플러스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10시까지 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다 만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18%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42% 플러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시장의 지금 분위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미국 증시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 급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가 하웨이를 조금 목을 죄다가 조금 이제 풀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뭐 트럼프가 풀어줬다기보다도 이제 네네. 상무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음, 이제 화웨이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이제 업데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90일 정도는 이제 미국 내에서 네. 제품의 구매,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중계된 거죠. 네네네네. 네, 근데 그 부분을 놓고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웨이를 위하는 척, 네, 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화웨이를 그냥 내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지금 화웨이가 작년도에 미국에서 사들인 그 부품의 가격이 네네네.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와우,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화웨이한테 물건을 안 팔게 되면 13조 원이라는 그 부분들이 그대로 기업들의 손실로 그렇죠. 잡히게 손해죠. 되는 부분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무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대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이제 막으니까 네. 농민들이 약간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트럼프가 그거는 이제 지원금을 해가지고 네네, 농민들한테 맞습니다. 주고 너희들 네.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원금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를 시켰는데 이 네. 부분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네. 상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화웨이를 때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문제가 좀 되겠는데, 네네네.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가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자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니네 그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으니까, 너희들 통신업체들 모두 긴장해라. 네네. 여기 잡으면 중국 너희들 다 끝장이다. 네. 이걸 90일 안에 해결하자. 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일단은 그 대화의 길을 네네. 조금 더 터놓는 모습들인데요. 네, 중간에 또 맞습니다. 지금 말이 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네. 지금 관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은 다 유예 기간을 다 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해결하자. 네네. 이런 대화의 제스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뭐 사실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해버리지 뭘 관세 그런 부분 다 유예 기간 주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네. 주는 이유는 그냥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제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웬만하면 대화로 풀자 이런 네네.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네. 대화 일정이 없다라고 네. 강력하게 네네. 반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조금 트럼프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애매하네요. 그런데다가 네네. 이제, 뭐, 히토류 같은 경우도 만들기도 하고,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살짝 좀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그냥 관세를 그냥 얻어맞겠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히토류의 가격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0% 정도 상승을 한 가격인데 이게 미중 네. 무역의 그런 흐름 자체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은 또 히토류 자원에 대해서 또 격리를 하겠다, 팔지 않겠다라는 또 무기를 하나 또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네.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네네네. 어제 이게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그 시토르 공장을 시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뉴스에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별 말은 없었어요. 근데 언론들이 이제 히토류를 써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히토류 분리 공장을 이제 설립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에서 이제 맞불을 놓는 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과연 이제 중국이 정말로 미국에게 팔아먹는 그 히토류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말들이 많게 된 거예요. 따지고 그러면은 보면 아까 네. 따지고 보면은 네. 미국이
중요 부품을 못 팔아서 손해 나는 거랑 중국이 네. 히토류의 대부분을 또 미국에서 또 많이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못 팔기 서로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금액적인 손해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네. 히토류가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사가지고 가서 첨단 부품을 만들거든요. 음. 그렇게 만든 첨단 부품을 다시 중국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은 히토류를 팔지 못하게 되면 첨단 부품을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딱 또 네. 자기들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히토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중국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관세를 갖다 놓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음. 화웨이 카드하고 히토류 카드 두 개 꺼내는데 둘 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자충수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네. 뭔가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점점 지지분해지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네네. 아마도 이제 이번 그 5월 말, 그 다음에 6월 1일에 들어가는 이 관세는 아마도 부과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까지 뭐 협상 일정이 안 나오게 되면 사실상은 뭐 관세 부과 얻어맞는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트럼프가 뭔가 제안을 던졌던 것이 뭐냐면 관세를 혹시라도 부과받더라도 네.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관세 부과한 부분들을 이제 소급 적용해가지고 네. 탈피를 시켜주겠다. 아.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까지는 시간을 벌어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관세를 얻어맞고 음. 나중에 소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관세를 얻어맞는 쪽의 입장으로 가고 협상을 좀 더 늘리지 않겠는가, 좀 더 길게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의 장기전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로 이제 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든 뭐 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서로의 어떤 그런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첨단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 첨단 제품을 만드는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네. 결정을 낼 수는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네네, 맞습니다. 예, 두 나라가 조금 이렇게 그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네. 이제 하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또 강하게 좀 막판에 상승을 했던데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상승이 또 두드러지다 보니까 뭐 하웨이의 반대급부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건 삼성전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화웨이를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화웨이 휴대폰 시장이 이제 좀 침체될 것이다. 뭐 망가질 것이라는 이야기, 뭐 조금 극단적이게 하면은 뭐 화웨이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서는 일단 화웨이가 뭐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 아, 그 굉장히 큰 거죠. 구글의 그거는. 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체 뭐 소프트웨어가 없는 네. 상황에서는 그거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게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나머지 70%를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화웨이 쪽에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 그다음에 중국이 여기다 대고 그 반발하는 부분에서 애플을 안 사겠다. 네. 네,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터지다가 힘 빠져가고 떨어져 나가고 나는 이제 계산장본을 등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삼성이 반사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LG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LG전자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래. 네. 그래서 LG전자도 모바일 시장에서 이번에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네. 발판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재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실 게 이 부분들이 현실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삼성이 네. 실질적으로 하웨이 또 수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나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휴대폰 시장에서 뭐 선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뭐 크게 수혜가 있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분위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몰려드는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이 어떻게 됐든
반등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삼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삼성전자 네, 네.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상황이 또, 네,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네, 올라갈 네. 때마다 좀 줄여주시면, 예, 또 네. 이런 단기성 어떤 테마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음. 그런, 상승에 흥분하지 마시고, 비중 네네.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수급들도 조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네. 외국인 수급도 오전 내내 지금 매도였거든요. 계속 매도를 네. 일관하다가 마지막에 또 근데, 돌아서는 네. 장 모습이네요. 막판에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이제 확 땡기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시장 자체의 어떤 부분들은 음. 뭐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 어제도 보니까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좀 있었단 말이죠. 네네. 어제는 외국인들이 음. 700억 넘게 네.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환율이 진정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 네. 영향을 좀 주지 않았겠는가.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더 나오더라도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매도와 매수가 서로 희석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매도가 압박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매수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네. 지금 며칠째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네, 뭐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분봉을 잠깐 보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네. 1195원까지 터치를 하고 96원인가요? 터치를 하고 지금 장 막판 1192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더라도 한 4일째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옆으로 좀 서는 모습.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네.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도 지금 7위안대에서 주가가 그 환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00원대에서 지금 내려가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 개입하겠다, 네네네. 정부가 네.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음. 그럼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더 이상의 어떤 환율 상승보다는 네네.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환율의 상승은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이탈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외국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외국 자본들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시장 음. 자체가 좀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막아보자라는 입장이 좀 클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강달러에 대응하는 정부들의 움직임들이 환율을 잡아주는 형태. 그래서 수급이 안정세를 좀 그렇게 보여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매도세를 유지를 하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이제 돌아섰다는 모습들, 그리고 환율이 정부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조금씩 내비치면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봐도 4월 말부터 해서 4월 20일부터 굉장히 이제 네네. 한 달간 굉장히 급등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눌러주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기간에 또 이렇게 좋은 호재성 이슈, 미국과 중국의 네네.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또 진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 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수도 네네. 같이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높겠고, 네네. 그래서 뭐 교묘하게도 시간이 좀 5월 말에 몰려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뭐 조심스럽게 뭐 협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좀 네.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뭐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어떤 그런 서로의 의견을 좀 조율해 가면서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 제일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데 서로 뭐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네, 맞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막고 하더라도 이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예를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향후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요. 오늘 뭐 히토류 관련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중국이 아직까지 딱 팔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액션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히토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히토류 관련 또 테마가 형성이 네. 좀 되는 모습들 그래서 관련 주라고 하긴 뭐합니다만은 그런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단기성 테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왜냐면 시장이 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단기성 네. 테마만 지금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북한 쪽
광물, 네네네. 북한의 히토류가 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에 버금갈 만한 양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일각에서는 뭐 몇억 톤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중국의 매장량이 4,400만 톤이기 때문에 네. 몇억 톤까지는 오, 아닐 것 같고요. 그 절반만 돼도 뭐. 네. 그냥 뭐 중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뭐 아니면 조금 적거나 그 정도가 네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을 미국이 노리고 있다라면 중국이 완전히 물먹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와우. 네. 네,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정은이하고 손을 잡고서 네. 우리는 뭐 북한과 미국은 동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자원개발. 그 자원개발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자원개발 관련한 기업들이 오늘 좀 올라온 부분들이 네네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광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요즘에 좀 움직이는데,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네네. 오늘 뭐 출마 안 하겠다 뭐 그런 분 때문에 주가가 또 폭락한 것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네네. 주가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수선할 때는 중소형들이 테마를 입고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급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자, 뭐 어찌되었든 뭐 시장은 또 하락이 진행이 되고 또 뭐 하락이 끝까지 가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되면 또 상승의 기운이 싹 트고 또 너무 급등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하락의 기운이 싹 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부자빠님 사문 금천 기록에 보면 예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말씀은 내리기가 극에 달하면 그 안에서 상승의 기운이 싹 튼다. 싹 튼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상승에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상승의 기운이 싹 튼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내리기가 극에 달하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마무리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기가 극에 달하면 그 안에서 상승의 기운이 싹 튼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